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3팀 김용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후배로 같이 일하고 있는 김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5시 오후 시간대에 하는 라이브는 저희 주제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든 늘 업무 시간이든 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다만 저희가 오늘 실시간 채팅이 동기화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화면상에는 실시간 채팅이 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질문이 오신다면 저희가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메모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같이 적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일단 구글이 붙어있기 때문에 구글이 서비스하는 분석 툴이다. 애널리틱스는 말 그대로 분석이라는 의미죠. 이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무료 툴입니다. 물론 유료 버전으로 360 버전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기업 단위에서들 이용하는 굉장히 비싼 부분이 있고 저희 뭐 개인이나 혹은 마케터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무료 버전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이제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현재는 구글 애널리틱스 4라는 버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4라는 말처럼 이제 4번째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둘 다 현재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작년까지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지훈 씨도 아시겠지만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유니버설 버전이라는 GA3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웹사이트를 측정하는데 아주 적합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버전이 7월 1일부로 저희가 종료가 되었고 현재는 GA4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배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궁금한 거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제 유니버설로 있다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일적인 측면에서 이미 익숙해졌던 툴이 업데이트가 됨에 따라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어요? 사실 이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가 어렵죠. 거의 뭐 갤럭시에서 아이폰 혹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이 버전이 바뀌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만큼 굉장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이 유니버설 버전과 J4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유니버설 버전은 이 모든 세션을 이제 수집하는 방식이 페이지 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는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어떤 그 트래킹을 할 수가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페이지 개념이 아니라 이 어떤 뭐 클릭이라든지 움직임 모든 것들을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었는데 J4에서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모든 세션들을 수집을 하죠. 그래서 이 페이지 뷰는 이벤트 안에 포함이 되겠죠. 하나의 페이지 뷰가 책정이 되거나 혹은 클릭이 발생하거나 어떤 액션 혹은 뭐 스크롤을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벤트라는 것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모두 수집을 하는데 더 적합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전지솔님, 애널리틱스 필수일까요? 제가 처음 쇼핑몰을 열어서요. 스토어는 아닙니다. 일단 질문을 주신 부분이 애널리틱스가 필수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애널리틱스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필수 영역은 아닙니다만 마케팅을 어떤 좀 성공적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애널리틱스 툴 혹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생겼을 때 뭔가 매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자주 조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스토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토어는 아닙니다라고 해주신 게 만약에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구글 애널리틱스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샵이다 샵이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관없이 구글 애널리틱스는 다 효율적인 운영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는 무엇이고 또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구글 애널리틱스로 볼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고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웹사이트, 예. 이 설치한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는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유입이 보입니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일단 볼륨이 보이죠. 설치하자마자 0에서 이 수치가 확 치솟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이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분석이 되고 있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어떤 누군가 사용자가 들어오고 나서 나가는 것까지만 저희가 알 수 있다면 구글 애널리틱스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용자는 들어와서 제품을 보기도 하고 혹은 제품을 뭐 오랜 시간 보기도 하고 짧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나가기도 하겠지만 장바구니를 추가하거나 혹은 뭐 이게 패션 쇼핑몰이라면 다른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보다가 위시리스트에 넣거나 구매까지 갔다가 고민하거나 혹은 구매까지 완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이벤트들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벤트를 전환 포인트로 저희가 좀 조작적 정의를 하면 이 전환 액션이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이 전환 액션을 일으켰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글 애널리틱스로 볼 수 있는 건 더 많지만 크게는 트래픽과 전환 액션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트래픽이라는 건 어떤 거죠? 트래픽이 뭐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 양이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입이나 이 흐름, 스트림을 저희가 좀 트래픽이라는 용어로 좀 통칭해서 좀 얘기를 좀 하는데 이 트래픽 안에는 트래픽은 결국 사람이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 연령도 뭐 있고. 연령도 있고, 그럼 당연히 뭐 성별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등등의 여러분들께서 이 웹사이트에서 활동을 하실 때 저희도 모르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암호화되어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구글 플랫폼, 구글 솔루션들의 이 데이터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 제공된 데이터를 저희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를 심으면 그 안에서 속성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속성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트래픽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라든지 혹은 어떤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는 기기, 기기는 뭐 갤럭시, 뭐 버전도 있고요.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어떤 거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광고를 통해 들어왔는지. 어떤 광고를 통해 들어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와. 어떤 광고를 통해 들어왔는지 네.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성과가 좋은 매체가 뭔지 발라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다만 어떤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저희는 그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지만 구글 애널리틱스는 몰라요. 결국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광고가 아닌 일반 올가닉이냐, 혹은 뭐 직접 주소를 쳐서 들어왔느냐에 대한 구분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설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3번 부분에서 이따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3번. 네. 그래서 뭐 트래픽에서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고 어떤 유형이 우리 홈페이지 혹은 웹사이트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희 그 웹사이트 혹은 제품,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층인지 좀 타겟을 구성하거나 계획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 액션이죠. 이 전환 액션이 정말 저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전부터 뭐 유니버설 버전이라든지 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저희에게 중요한, 저희 비즈니스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뭐 알 수는 있었지만 특히나 GA4에서는 좀 강력한 기능을 하게 됐거든요. 이 전환 액션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GTM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환 액션을 좀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씨 이거 GTM 뭔지 아시죠? 구글 태그 매니저의 약자로 그렇죠. 이제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이 클릭도 하고 스크롤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이름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을 클릭한 사람들이 대체로 실제 최종 전환까지 가는 유형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다면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좀 중간에 발생되는 전환의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전환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저희가 이벤트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전환 액션을 저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이름값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클릭 이벤트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트리거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그냥 클릭 이벤트가 아닌 어떤 전환 이벤트, 저희가 이름을 지은 전환 이벤트로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구글 애널리틱스에 쏴주면 이 전환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이 되었고 이 발생을 시킨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지 속성을 저희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홈페이지 내에 중요한 버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뭐 그냥 클릭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회원 가입 혹은 문의 신청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름을 정해주고 전환 이벤트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버튼 클릭이 되었을 때 사실은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도 구매라는 버튼을 클릭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바구니도 그냥 장바구니를 클릭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전화 연결을 하거나 혹은 뭐 블로그를 보거나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들도 모두 버튼을 클릭해서 그 페이지로 세션이 넘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버튼들을 저희가 뭐 클래스 값이라든지 아이디 값을 저희가 통해서 전환 이벤트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가 그 전환 이벤트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좀 다르다는 거. 요거는 좀 딥한 부분이라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쪽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그래서 일반 버튼 클릭 이벤트를 전환 이벤트로 X가 분류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를 해주면 저희가 이 중간중간의 이벤트들 혹은 중요한 이벤트들을 전환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나 현대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초기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매체와 너무나 많은 액션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유형과 분류가 정말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액션을 정말 일방향으로 다 좀 일관성 있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메인스트림, 이 사람들의 경로를 봤을 때 중요한 전환을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정해야 하고 임의로 그렇죠. 정해야 하고 네. 이 정한 전환 이벤트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단계별로 마케팅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단계를 전환으로 책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결국 최종 수익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마케터의 실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점의 문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저도 선배님 뒷자리잖아요. 그래서 좀 전화 통화하는 거를 좀 엿들어 보면 몇 월에 엿들어 보셨군요. 맞습니다. 몇 월에 대출 신청 클릭이 몇 번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활용했던 게 구글 태그 매니저 맞죠? 그렇죠. 음, 태그 매니저는 다만 이 구글 애널리틱스만 활용하시던 분들이 태그 매니저를 처음 진행하시려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 태그 매니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구글 애널리틱스는 처음에 스크립트를 홈페이지에 공통 스크립트만 설치만 해도 이 트래픽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만, 태그 매니저는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혹은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혹은 어떤 트리거가 발생되어서 제출하기를 눌렀을 때 이 어떤 트리거를 어떤 변수값들을 다 정해놓고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되었을 때 태그를 쏘아주느냐, 또 조건부도 다 달아줘야 되고 하는 개념들이 생기다 보니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관련해서 뭐 대행을 하거나 컨설팅을 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마케터들이 좀 그 부분을 계속 스터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다혜님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가 무엇인지부터 구글 애널리틱스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세 번째로 넘어가서 UTM이라는 좀 생소해 보이는 뜬금없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UTM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중간에 네네. 어떤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볼 수 있냐라고 네네. 지훈 씨가 얘기를 해주셨고, 네. 저는 볼 수 있다. 광고로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언가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 UTM이라는 어떤 하나의 파라미터이자 한 코드입니다. 코드가 필요한데, 이 만약 UTM을 쓰지 않는다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해서 쓰신다고 하면 UTM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럼 UTM이라는 게 무엇이냐 해서 이제 옆에 약자를 적어놨는데 약자를 봐도 뭔지 모릅니다. 알친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이게 네. 왜냐하면 구글 애널리틱스의 전신이 얼친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 분석 회사예요. 구글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처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초기 클래식 버전이 나왔었고, 네. 그게 현재는 4번째 버전까지 올라온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얼친이라는 곳에서 이 뭔가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 소스를 분석할 때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봤고, 이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UTM의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속성으로 좀 분류를 하는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 캠페인의 아이디, 캠페인의 소스, 캠페인의 미디움, 이름, 콘텐츠, 텀, 이게 뭐냐면 예. 결국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가 어디서 들어왔고 어느 주소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체 이름, 소스 이름, 그 아이디 값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콘텐츠, 텀,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 하나의 뭐 예를 들어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통해 저희 그 AMPM 홈페이지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아마 소스는 구글일 거고요. 뭐 미디움은 CPC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일반 서치일 수도 있고요. 뭐 네임은 구글 검색 결과겠죠. 그리고 텀 값은 아마 뭐 광고 대행사를 검색하거나 AMPM 글로벌을 검색하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속성으로 이전에 들어왔던 데이터에서 어떤 곳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하거든요. 분류를 해서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냐 아니냐는 애널리틱스에서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광고를 하는 것과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결과에서 들어오는 것, 이 두 가지를 구글이 자의적으로 아직 판단을 못합니다. 나중이 되면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AI가 더 발전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소스, 미디움, 이름, 콘텐츠, 텀 값은 직접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희 AMPM 글로벌에서 마케팅 인사이드를 이제 계속 발행하고 있는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이게 제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어떻게 보면 제 마케터 홈페이지의 총 최종 URL이에요. 최종 URL인데 뒤에 보면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메모장이라서 지금 엔터 처리가 된 건데 사실은 한 줄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위에서 봤던 소스, 미디움, 캠페인, 아이디, 콘텐츠 이런 식으로 해두면 이 랜딩을 광고를 했을 때 광고 클릭을 해서 들어온 사람에게는 속성이 제가 적어놓은 구글, CPC, 캠페인, 아이디 값, 콘텐츠가 여기에 반영되어서 그 트래픽은 이 제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를 이 아이디 값으로 검색을 하거나 필터를 걸면 이 아이디 값으로 들어온 트래픽의 양과 뭐 어느 날에 언제 들어왔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UTM은 네. 이 뒷부분을 U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 주소 뒤에 물음표 혹은 and를 넣어주고요. 이 규칙은 메인 URL에 물음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일단 질문을 해주시거나 나중에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시작하는 모든 뒷부분의 파라미터에서 UTM 언더바 소스는 무엇? and로 구분을 하고요. 모든 또 파라미터끼리는 UTM 미디움은 무엇? UTM 캠페인은 무엇?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 여기 뒤에 소스는 무엇, 미디움은 무엇, 네임은 무엇, 콘텐츠는 무엇, 아이디는 무엇. 그럼 텀도 지금 안 적었지만 텀 값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UTM을 적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광고 매체 랜딩 URL에 추가를 하게 되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적어놓은 소스, 미디움, 캠페인 값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를 걸거나 하면 당시에 운영되었던 광고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는데 좋은 로우 데이터가 되겠죠. 혹시 그런 것도 되나요? 뭐 캡슐 세제를 파는데 향을 강조한 소재들은 별도로 따로 보고 싶어요, 성과를. 향을 강조한 소재?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향 강조 소재. 그렇죠. 가능하겠죠. 향이 영어로 뭐죠? 향이 영어로 뭘까요? 프레그넌스인가요? 제가 철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콘텐츠 값에서 어떤 소재별 분류를 한다. 그럼 저희는 광고 소재는 보통 AD를 붙이거나 제 방식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캠페인은 캠페인, 세트나 그룹은 나오고 광고는 그냥 AD를 그냥 저는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AD 프레그넌스라고 해놓고 저희가 향기가 나는 소재를
광고할 때 랜딩 페이지에 오. 요 URL을 해놓으면 네. 이 소재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콘텐츠 값에 필터해서 알 수가 있죠. 분류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 캠페인과 미디움과 소스, UTM을 초기에 조심조심 한번 설정을 해보다 보면 저희가 광고를 세팅할 때도 광고 캠페인 이름, 그룹 이름, 그 다음에 소재 이름에 대해서도 막 짓지 못하게 돼요. 이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도 되고 나중에 성과를 보거나 혹은 광고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분석을 할 수 유용하죠. 있으니까. 네, 분석도 그렇고. 그래서 이 UTM이라는 건 뭐 사람마다 표현하는 건 좀 다르지만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데 좀 꽃이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의 꽃이다. 네. 뭐 궁극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음.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 좀 거창하지만 UTM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모든 어떤 매체를 여러 개를 쓰고 뭐 10개, 20개를 쓰고 금액을 1억, 10억을 써도 UTM을 통해서 대부분의 분류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네이버 광고와 SNS 광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는 1억, SNS 광고에는 1,000만 원을 쓰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네네. 혹은 성과 측정을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니라 매체사에 나와 있는 이제 전환 매출액으로 볼륨으로 보고 있었다면 네. 좀 뭐 말 그대로 취급고가 10배인 것처럼 광고비가 10배인 것처럼 전환 매출액도 한 10배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체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네. 동일한 기준으로 GA4에서 보게 되면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중복 성과 집계 그렇죠. 그 이 문제점이죠. 간접 전환이 매체별로 이제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간접 전환이 만약에 좀 겹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구글 애널리틱스 4를 만약에 안 하고 계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성과가 무엇인지 좀 날로 볼 수 있어요.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답이 GA에 있었군요. GA4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만 GA4만큼 무료 솔루션 중에 유용한 그리고 사용하기 편한 솔루션은 제가 아직은 좀 보지 못했어요. 유료로 네. 진행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솔루션의 어떤 활용도가 그 업체 측에서 좀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솔루션에 대한 이해와 뭐 좀 스터디를 좀 해보면서 좀 직접 해보고 싶으시면 GA4를 일단 설치하세요. GA4 설치는 구글링 하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쉽게요. 그래서 이제 UTM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활용 법은 훨씬 많죠. 그러게요. 활용은 네. 이 GA4 같은 이제 솔루션들은 활용을 하는 영역이 아주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다 좀 창의적인 본인의 창의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정말 각양각색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이 연령대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그 트래픽을 만약에 줬을 때 성과가 좋을 거다. 뭐 예를 들어 강남 쪽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 뭐 거주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강남에서 접속을 하는 사람들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접속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했을 때 성과가 좋을 거야 라는 어떤 근거 없는 좀 가설을 세우는 것보다 실제로 그 트래픽에서 세션, 세그먼트를 다 나눠서 봤을 때 뭐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테스트 해보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4번에 적어놓은 것처럼 네네. 이 특정 액션들이나 혹은 뭐 특정 세그먼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교집합으로 묶어서 그 특정한 어떤 잠재 모수도 만들고 그 잠재 모수를 가지고 광고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런 뭐 잠재 고객 모수라든지 혹은 GA4에서 액션 전환 액션을 좀 수집한 사람들이 모수가 좀 쌓였을 때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광고 구글 애즈에서 이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광고를 하거나 이 사람들과 비슷한 유사 타겟들을 또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애즈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구글 상품들은 모두 연결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라이브에서는 이 메모장으로 보여드리는 것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되는데
구글 서비스는 모든 계정들이 하나의 구글 관리자 계정으로 다 연결이 돼요. 구글 뭐 태그 매니저라든지 360이라든지 애널리틱스라든지 구글 애즈라든지 뭐 구글 머천트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각 연결을 해두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베네핏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잠재 고객 모수를 만든다든지 혹은 저희가 측정해 놓은 어떤 전환을 가지고 전환 기준을 가지고 구글 애즈에서 또 전환으로 쓸 수 있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한 가지 고민이기도 했죠. 이제 설거지 비누가 이렇게 있고 비누가 있고 비누 홀더가 있어요. 비누 홀더가 있습니다. 자석으로 딱 붙이는 거. 네네. 근데 비누는 사고 비누 홀더를 안 산 사람들한테만 네. 광고를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특정 액션을 조합해서 잠재 고객 모수를 만든다는 거는 혹시 이 비누는 사고 홀더는 안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도 광고를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게 이 특정 액션을 조합해서 잠재 고객 모수를 만드는 거예요. 와 이게 참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렇죠. 활용이. 그러니까 이제 예시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방금 해주셨던 그 내용이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가지 제품만 구매한 경우 이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ID 값이 있죠. 그러면 전환 액션이 일어났을 때 이건 이제 전자상거래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자상거래라는 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어떤 이 쇼핑몰 플랫폼과 연결이 되었을 때 쇼핑몰 플랫폼에서 제품이 구매되고 이 제품 구매 완료 페이지에서 전환이 한 건 책정되면서 이 제품 가격들 최종으로 결제된 가격을 끌어올 수 있는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럼 이 경우를 전제로 깔고 어떤 제품이 팔렸을 때 ID 값이 오는지 확인이 되면 이 ID 값을 구매한 사람과 이 ID 값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을 AND로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 교집합으로 이 제품은 구매했지만 이 제품은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의 타겟들이 모수로 잡히게 되고 그 모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하면 되겠죠. 이건 왜 안 사? 이건 같이 왜 안 사? 그게 가능하죠. 이건 같이 왜 안 사? 그 타겟에게 그 소재만 그렇죠. 세트인데 이건 안 샀더라 라는 배너를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지난번에 지훈 씨가 예. 라이브 교육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어떤 소재 그렇죠. 소재 전략도. 소재 전략으로 또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저희 뭐 인력만 충분하다면 타겟을 정말 디테일하게 관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약에 광고비는 정말 많이 집행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사실 어떤 좀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데도 어렵지만 좀 충분한 어떤 근거를 가지지 않은 채로 광고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혹은 광고주분들께서도 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확신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필요한 게 분석이고 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앞으로의 KPI나 어떤 좀 목표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잡아간다면 뭐 광고 방향도 좀 명확하고 거기에 어떤 컨텐츠의 A/B 테스트도 함을 통해서 정말 마케팅 효과적인 뭐 소재를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방향성까지도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내용을 다룬 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필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오늘 주제였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오늘 라이브를 하면서 느낀 게 저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좀 선입견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제 생각들. 네네. 이게 취업 우대 조건에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마케터들은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있죠. 네. 그래서 꼭 필요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꼈었고 제가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고연차 선배님들은 GA를 하고 그 나머지는 GA를 좀 못하는 고급 스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나머지는 좀 의아한 생각이기도 한데 GA를 안 하시고도 잘하시는 마케터들도 좀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설득과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중요한 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뭐 스터디를 하거나 저희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좀 찾아보는 편이고, 또 현재도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이제 솔루션들을 같이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저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라이브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김용민이었습니다. 네. 김지훈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